관아마루에는 눅눅한 공기와 오래된 나무 냄새가 배어 있었다. 여름이 끝나가는 계절이었지만 사람들의 숨이 겹쳐진 실내는 쉽게 식지 않았다. 판관 앞에 놓인 판결문은 이미 절반 이상 채워져 있었고 붓끝은 먹을 머금은 채 잠시 멈춰 있었다. 이 재판은 새로울 것이 없어 보였다. 양반의 증언은 또렷했고 문서에는 분명한 인장이 찍혀 있었다. 피고로 불린 노파는 처음부터 끝까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다. 노파의 어깨는 작게 떨렸고 무릎은 오래 꿇고 있어 이미 감각이 없는 듯했다. 손등의 굵은 주름, 바닥을 짚을 때마다 가늘게 날리는 먼지. 그녀는 한마디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숨을 고르는 데만 온 힘을 쓰고 있었다. 반면 양반은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었다. 고운 도포 자락은 바닥에 닿지 않았고 손은 단정히 모아져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억울함도 분노도 없었다. 마치 이미 결과를 알고 있는 사람처럼 담담했다. 이제 더 할 말 있는 자는 없느냐. 판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관아 안에 모인 백성들은 누구도 선뜻 입을 열지 못했다. 괜히 나섰다가 화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모두 알았기 때문이다. 그때 사람들 뒤편에서 천천히 그러나 분명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고개를 숙이고 있던 몇몇이 조심스럽게 뒤를 돌아보았다. 남루한 차림의 사내 하나가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앞으로 나오고 있었다. 여기저기 해진 옷, 바랜 색깔, 밑창이 다른 집신, 손에는 작은 보찜 하나. 누가 보아도 장터를 떠도는 장돌뱅이였다. 판관은 그 사내를 보자마자 얼굴을 찌푸렸다.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나오느냐. 사내는 멈춰 서서 깊이 고개를 숙였다. 송구합니다. 나리. 덕수라 합니다. 내가 이 재판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덕수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말했다. 소인은 그를 모릅니다. 하지만 사람이 거짓말할 때 호흡이 달라진다는 것은 압니다. 관아 안이 순간 조용해졌다. 누군가는 비웃듯 코웃음을 쳤고 누군가는 불안한 눈빛으로 판관을 바라보았다. 그를 모른다는 말은 이 자리에서 가장 쓸모없는 고백이었다. 하지만 호흡을 안다는 말은 묘하게 사람들의 귀를 붙잡았다. 판관은 잠시 덕수를 바라보다가 양반을 향해 다시 물었다. 그대는 정말로 이 노파가 은을 훔치는 것을 보았는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질문이 끝나자마자 양반은 크게 숨을 들이마셨다. 너무 빠르고 너무 깊었다. 덕수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나리, 이분은 지금 살기 위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관아 안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다. 그날은 어떤 날이었느냐? 판관의 질문에 양반은 잠시 말을 멈췄다. 숨을 멈췄다가 늦게 내쉬며 대답했다. 기억이 아니라 지어낸 말을 하고 계십니다. 웅성거림이 점점 커졌다. 판관은 노파를 향해 시선을 돌렸다. 정말로 은을 훔쳤느냐? 노파는 고개를 저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가슴을 움켜쥐고 겨우 숨만 내쉬고 있었다. 억울한 이는 숨이 막혀 말을 하지 못합니다. 덕수의 낮은 목소리가 관아를 채웠다. 판관의 손이 천천히 붓에서 떨어졌다. 그는 문서를 내려다보았다. 가지런한 글씨, 선명한 인장. 그러나 그 종이는 숨을 쉬지 않았다. 이 문서는 사람을 살리지 못한다. 그날 재판은 뒤집혔다. 노파는 풀려났고 사람들은 처음으로 크게 숨을 내쉬었다. 덕수는 원래부터 눈에 띄는 사람이 아니었다. 태어날 때부터 가난했고 이름 석자를 제대로 적어준 사람도 없었다. 아버지는 그가 10살이 되기 전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는 어느 겨울 밤 굶주림을 이기지 못하고 숨을 거두었다. 덕수는 그 이후로 혼자 살아야 했다. 글을 배울 여유는 없었고 서당 문턱은 그에게 너무 멀었다. 그는 장터에서 살았다. 짐을 나르고 물건을 옮기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면 어디든 따라다녔다. 장터에는 온갖 사람이 모였다. 흥정하는 상인, 물건을 속여 파는 장사꾼, 울며 사정하는 사람, 화를 내며 위협하는 사람. 덕수는 그들 곁에서 자연스럽게 한 가지를 배웠다. 사람은 거짓말을 할 때 말보다 먼저 호흡이 변한다는 사실이었다. 거짓을 말하려는 사람은 말을 꺼내기 직전 크게 숨을 들이마셨다. 마치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듯했다. 반대로 억울한 사람은 숨이 막혀 말을 하지 못했다.
가슴이 먼저 조여왔고 그 답답함 때문에 말이 흐려졌다. 덕수는 그를 모르면서도 사람을 읽는 법을 몸으로 익혔다. 그날 밤 글도 모르는 장돌뱅이가 재판을 바꾸었다는 이야기는 고을을 넘어 한양까지 퍼져나갔다. 며칠 뒤 덕수는 뜻밖에도 왕 앞으로 불려가게 되었다. 비단 옷 대신 여전히 누더기 차림인 채 그는 궁궐의 높은 문을 지났다. 평생 밟아보지 못한 땅을 밟으면서 그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다. 만약 이곳에서도 호흡이 거짓을 말한다면 나는 과연 어디까지 말을 해야 할 것인가. 궁궐 안은 관아와는 전혀 다른 공기를 품고 있었다. 발걸음 소리조차 크게 울리는 넓은 마루, 정돈된 기둥과 붉은 단청, 어디선가 풍겨오는 향냄새, 모든 것이 낯설었다. 마침내 넓은 정각 안으로 들어섰을 때 덕수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주변에는 비단 옷을 입은 대신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그들의 시선은 하나같이 덕수에게 꽂혀 있었다. 호기심, 불쾌함, 경계심. 글도 모르는 장돌뱅이가 감히 왕 앞에 섰다는 사실이 그들을 못마땅하게 만들었다. 잠시 후 왕의 목소리가 정각 안에 울렸다. 내가 덕수냐? 소인 덕수, 전하를 뵙습니다. 사람의 호흡을 보고 진실을 안다 들었다. 덕수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소인은 다만 호흡이 말보다 먼저 움직인다는 것을 보았을 뿐입니다. 왕은 그를 한동안 바라보다가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지금 나의 호흡은 어떠하냐? 대신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다. 감히 왕의 호흡을 논하라는 질문이었기 때문이다. 덕수는 잠시 숨을 고르고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다. 처음으로 왕을 직접 바라보는 순간이었다. 왕의 얼굴은 생각보다 평온해 보였다.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고 어깨도 긴장되어 있지 않았다. 호흡은 깊고 일정했다. 전하의 호흡은 급하지 않습니다. 숨기려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려는 말을 하고 계십니다. 정각 안이 조용해졌다. 왕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잠시 후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를 모른다 하였느냐? 예, 전하. 법도 모를 터인데 어찌 재판에 나섰느냐? 덕수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억울한 호흡은 가만히 있어도 들리기 때문입니다. 왕은 고개를 끄덕였다. 글과 법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을 잊으면 글과 법은 칼이 된다. 그날 왕은 덕수에게 벼슬을 제안했다. 하지만 덕수는 고개를 저었다. 소인은 그를 몰라 벼슬에 앉으면 누군가의 말을 대신 들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원하느냐? 덕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억울한 사람이 한 번은 직접 말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합니다. 문서보다 먼저 호흡을 볼 수 있는 자리 말입니다. 왕은 오래도록 덕수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그 말 잊지 않겠다. 그날 이후 조정에는 작은 변화가 생겼다. 중요한 재판에서는 문서를 읽기 전에 반드시 당사자의 말을 직접 듣는 절차가 생겼고 판관들은 이전보다 더 오래 사람을 바라보게 되었다. 모든 것이 단번에 바뀌지는 않았다. 하지만 적어도 누군가의 호흡이 묻히는 일은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다. 덕수는 궁궐을 나와 다시 장터로 돌아갔다. 여전히 누더기 옷이었고 손에는 익숙한 보찜이 들려 있었다. 그는 다시 짐을 나르고 물건을 옮기며 살았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제 그를 다르게 보았다. 누군가는 그를 알아보고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조용히 다가와 억울한 사연을 털어놓았다. 어느 날 저녁 장터는 유난히 소란스러웠다. 덕수는 짐을 나르다 말고 한쪽에서 들려오는 다툼 소리에 발걸음을 멈췄다.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인 한 사내가 억울함을 외치고 있었다. 그러나 덕수의 귀에는 그 말보다 호흡이 먼저 들어왔다. 사내의 호흡은 빠르고 얕았고 말이 끝날 때마다 급하게 들이마셨다. 억울함이라기보다는 두려움에 가까운 호흡이었다. 반대로 맞은편 상인은 말수가 적었다. 말 대신 고개만 끄덕이고 있었는데 호흡은 이상하리만큼 고르고 깊었다. 잠시만요. 덕수가 나서자 몇몇이 인상을 찌푸렸다. 그러나 누군가는 이미 그를 알아보고 자리를 내주었다. 지금 가장 두려운 게 무엇입니까? 사내는 질문에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다. 호흡이 더 가빠졌다. 덕수는 상인을 바라보았다. 당신은 이미 결과를 알고 있는 호흡입니다. 결국 숨겨졌던 사실이 드러났다.
억울하다고 소리치던 사내가 먼저 빚을 지고 도망치려 했던 것이었다. 덕수는 누구를 꾸짖지도 편을 들지도 않았다. 다만 사람들의 호흡이 말해주는 방향으로 상황을 정리했을 뿐이었다. 며칠 뒤 덕수는 뜻밖의 소식을 들었다. 다른 고을에서 큰 사건이 벌어졌다는 이야기였다. 양반 집안과 관련된 사건이었고 이미 여러 명이 죄를 뒤집어 쓴 상태였다. 덕수는 처음엔 고개를 저었다. 다시 관하로 들어가는 것이 달갑지 않았다. 하지만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몇몇 사람들의 호흡을 떠올리자 마음이 편치 않았다. 결국 그는 길을 나섰다. 고을을 넘어 며칠을 걸어 도착한 곳은 이전보다 더 크고 엄중한 분위기에 관하였다. 이곳의 판관은 냉정한 얼굴로 유명했고 이미 결론을 내려놓은 재판을 다시 보는 일이 거의 없다고 알려져 있었다. 재판이 다시 열렸을 때 덕수는 한쪽에 조용히 앉아 사람들의 호흡을 들었다. 양반의 호흡은 지나치게 안정되어 있었고 피고로 앉은 사내들의 호흡은 서로 달랐다. 누군가는 억울함으로 숨이 막혀 있었고 누군가는 두려움으로 호흡을 숨기고 있었다. 마침내 판관이 덕수에게 물었다. 너는 또 무엇을 보았느냐? 덕수는 천천히 일어나 말했다. 이 재판에는 진실이 하나만 있지 않습니다. 억울한 사람도 있고 두려워 거짓을 택한 사람도 있습니다. 재판은 길어졌고 결국 일부 판결은 수정되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는 못했지만 최소한 억울하게 침묵해야 했던 사람들의 호흡은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 덕수는 다시 길을 떠났다. 이름도 남기지 않았고 대가도 받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머무르는 순간 또 다른 권력이 생길 것을 두려워했다. 호흡을 듣는 일은 자리에 앉아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세월이 흘렀다. 덕수의 머리에는 어느새 희끗한 머리카락이 늘었고 걸음도 예전만큼 빠르지 않았다. 하지만 사람을 바라보는 눈과 호흡을 듣는 귀는 여전히 또렷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덕수의 곁에 다가와 물었다. 아저씨는 왜 글을 배우지 않아요? 덕수는 잠시 아이를 바라보다가 웃으며 대답했다. 글을 배우지 않아도 사람을 잊지 않으려고. 그리고 예감은 오래가지 않아 현실이 되었다. 어느 새벽, 아직 안개가 장터 골목을 덮고 있을 무렵이었다. 덕수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다. 가슴께가 묘하게 답답했고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공기가 무거웠다. 자신의 호흡이었다. 밖에서 관아 쪽으로 달려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호흡이 거칠고 급했다. 두려움과 다급함이 섞인 것이었다. 덕수 어르신, 관아에서 큰일이 났습니다. 판관 나리께서 쓰러지셨습니다. 덕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판관은 침상에 누워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호흡은 아직 남아 있었다. 다만 그 호흡이 일정하지 않았다. 덕수는 판관 곁으로 다가갔다. 아직 할 말이 남아 있군요. 판관의 눈이 희미하게 떠졌다. 그는 덕수를 알아보고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사건이 하나 남아있네. 그 사건은 오래전 묻힌 것이었다. 기록은 정리되었고 책임자는 이미 다른 고을로 옮겨갔다. 하지만 판관은 알고 있었다. 그 사건으로 인해 한 집안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채 세월 속으로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덕수는 그날 하루 종일 관아에 머물렀다. 기록을 다시 보고 남아있는 사람들을 불러 호흡을 들었다. 말은 저마다 달랐지만 호흡은 거짓을 숨기지 못했다. 밤이 깊어가자 덕수의 호흡은 점점 가빠졌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한 여인을 불러들였다. 사건 당시 어린 나이로 모든 것을 잃고 지금은 이름조차 바뀌어 살아가고 있는 여인이었다. 그녀는 처음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호흡은 오래전부터 울고 있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덕수의 말에 여인의 어깨가 크게 떨렸다. 그날 밤 관아의 기록은 다시 쓰이기 시작했다. 판관은 침상에서 모든 것을 들었다. 그리고 해가 뜨기 직전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의 마지막 호흡은 이상하리만큼 편안했다. 며칠 뒤 새로운 판관이 부임했다. 그는 첫날 관아 마당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선포했다. 이 고을의 기록을 다시 살필 것이다. 오래되었더라도 숨겨진 것이 있다면 반드시 드러낼 것이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한 이름을 떠올렸다. 덕수.
하지만 그를 찾으려 했을 때 그는 이미 장터에도 관아에도 없었다. 덕수는 고을 박작은 언덕 위에 앉아 있었다. 봄바람이 불어와 풀잎을 흔들고 있었다. 그는 그 바람 속에서 수많은 호흡을 느꼈다. 이제는 예전처럼 또렷하지는 않았지만 충분했다. 언덕 아래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중 한 아이가 글을 읽고 있었다. 또 다른 아이는 그 옆에서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덕수는 그 모습을 보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이제는 들을 사람이 많아졌구나. 그는 조용히 누워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은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다. 마지막 호흡이 깊게 들어왔다가 아주 천천히 빠져나갔다. 그 호흡에는 억울함도 후회도 없었다. 다만 사람을 향해 귀 기울였던 한 생의 고요함만이 남아 있었다. 그날 이후로 사람들은 장터에서, 관아에서 서로의 말을 조금 더 천천히 듣기 시작했다. 말보다 먼저 호흡을 보고 호흡이 말하지 못하는 것을 느끼려 했다. 덕수의 이름은 기록에 크게 남지 않았지만 그의 방식은 사람들 사이에 오래 남았다. 신분이 사람의 값을 정하지 않고 말보다 마음이 먼저 전해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실은 소리 없이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평생 호흡을 들었던 한 노인이 남긴 가장 조용하고도 긴 이야기였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립니다.